안녕하세요. 천문한의원 원장 김형운입니다. 오늘은 장이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하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좋아. 여기서 그날에 정신이 돌아왔을 때 너무 감동과 감격에 눈물을 흘려서 우리들이 너무 좋아서 끌어안고 이렇게 한참 울었어요. 너무 좋아서. 얼굴도 맑아졌어. 예. 지금 화면에 보이는 두 사람은 환자와 간병인입니다. 환자는 얼굴도 붉고 모든 게 정상으로 보입니다. 뭔가 회복이 돼서 감격스러워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뭐가 그렇게 감격스러웠던 것일까요? 환자가 최초로 저희 의원에 왔을 때는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표정도 없이 우울 그 자체였고 말을 못 알아듣고 자기 의사도 표현하지 못했고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 간병인을 구하기에 이르렀던 거죠. 아주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여러 병원을 돌고 돌아도 회복이 되지 않아 저에게까지 오시게 됐는데 저는 한 사람을 살린다는 목표로 저희 한의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진찰해보니 복부에 가득 찬 독소를 제거하는 게 시급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배변을 원활하게 하여 묵은 변들을 배출시켰는데 변기가 막히는 등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치료는 저희로서도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만 약 일주일이 지나면서 복부 상태가 정상화되자 환자가 비로소 정신을 되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몸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됐고 차츰 사람들과의 의사소통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간병인과 함께 산책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케이스에서 주목하는 것은 복부를 치료하자 환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신적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됐다는 건데요. 사실 제가 환자에게 쓴 약은 배변을 통변시키는 것이 주종이었고 침 치료 역시 장 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 과학적인 설명을 해줄 이론이 딱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을 치료하자 우울증과 불면증,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혼미했던 상태가 놀랍게 치료되는데 장과 정신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제가 아무리 다양한 치료를 했더라도 그 핵심은 배에 가득한 숙변을 제거하는 것이었거든요. 바로 이러한 치료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을 제가 몇 년 전에 비로소 찾게 됐고 지금까지 임상에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뇌축 이론입니다. 장뇌축 이론은 연구 종류와 방향성이 광범위하고 응용 분야도 많지만 그 핵심은 장내 미생물총이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장 건강은 곧 정신 건강이다. 이 말은 곧 장내 미생물총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장성 미생물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겁니다. 만일 장속 미생물이 안 좋게 바뀌면 우선 우울증과 기분장애가 발생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문제가 장기화되면 단순히 기분이나 우울감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장내 미생물이 변형을 일으키게 되면 중추신경계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것이 뇌 문제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 메커니즘은 이렇게 설명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염증성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장내 미생물촌의 조성도 나쁘게 만들어서 유해한 균주들의 세력을 키우고 유전자 발현 과정에도 개입합니다. 그러다가 중추신경계의 염증이 증가하면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비정상적으로 바뀝니다. 몸에서 뇌의 시냅스로 이어지는 신경계의 신호에 혼란이 발생하고 그 결과 뇌 속의 면역세포 마이크로글리아가 잘못된 신호를 받고 활동합니다. 그게 오작동을 하면 뇌의 시냅스를 쳐낸답니다. 시냅스가 절단되면 그게 바로 정신병입니다. 이것을 말로만 해서는 실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마이크로글리아가 시냅스를 파괴하는 장면을 봐야 하는데 뇌 속을 보는 게 가능하냐? 네, 가능합니다. 이 영상은 마이크로글리아를 형광색으로 염색하여 그 활동을 현미경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마이크로글리아는 백혈구와 비슷한 것이라서 적을 발견하면 즉시 출동해서 먹어버립니다. 이건 마이크로글리아가 망가진 시냅스들을 먹어치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놈이 정상적인 시냅스까지 먹어치운다는 점이죠. 정신병의 원리는 의외로 간단한 것입니다. 시냅스가 잘리면 정상 작동이 되지 않아 정신병이 됩니다. 전자기판의 회로가 끊기면 먹통이 되는 것과 다를 게 없죠. 그런데 왜 마이크로글리아가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은 바로 잘못된 명령을 받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총이 변하면서 교란된 메시지가 뇌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면역세포가 엉뚱한 시냅스를 파괴하고 정신병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원인이 장내 미생물총 맞냐? 증거가 있냐?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란 장내 미생물에 좋은 물질을 의미하는데요.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에게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시켜 온 거예요.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기 전과 후 상태를 비교해 봤는데 마이크로글리아의 활동에 현격한 차이가 났습니다. 보시다시피 프로바이오틱스 복용 후에는 마이크로글리아가 엉뚱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장내 미생물총이 정상화되어 잘못된 신호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뇌 속 누련들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공통적으로 일부 시냅스들이 파괴되어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두 마이크로글리아가 파괴해 버린 것입니다. 원래 마이크로글리아는 유년기에만 가지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기에는 가지치기를 자제하죠. 더 이상 가지치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인기에도 가지치기가 왕성해진다면 그게 바로 정신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뇌의 문제는 그냥 뇌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장과 연관돼 있다는 겁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하죠. 제2의 뇌는 소화관을 지배합니다. 두 개의 뇌는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조율하여 신체를 유지합니다. 제2의 뇌에서 온 신호는 제1의 뇌 속의 마이크로글리아의 영향을 행사합니다. 이때 잘못된 신호는 정신병으로 발전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하다는 말은 이 메커니즘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뇌를 치료하려면 먼저 장을 치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 원리입니다. 이 환자께서는 자신의 회복을 기적처럼 여기고 새로 태어난다는 행복을 맛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메커니즘을 알아보면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장에 집중하여 치료하는 것이 정신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이분들은 연신 제게 고마움을 표했지만 저도 치료 과정을 함께 해주신 점에 감사 인사를 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사실은 장내 미생물들에게 감사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놈들이 건강해져야 당신도 건강해진다. 항상 장내 미생물 입장에서 먹고 마셔라. 그리고 탐욕과 번뇌와 스트레스를 피하라. 그래야 장내 미생물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혹시나 공황장애, 신경증, 우울증, 기타 등등 정신적 문제가 있다면 장과 소화기를 점검해 보시고 장내 미생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마 새로운 해법이 열릴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와 연관된 또 다른 이야기를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약간 남았구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